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항공엔진 개발원에서 AI 연소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던 유진하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2030년 5월 2일 오전 8시 42분 서울 마곡 연구단지 제 사무실 모니터에는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타이틀 URGENT-Export Control an AI Combustion Chip for A-GERO MK. 미국 국방부 첨단기술국 DAAR에서 보낸 공식 통보. 전투기 엔진 A-GERO MK. 이에 사용되는 AI 연소 제어 칩의 대한국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딱 18줄. 단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Effective immediately all AI combustion control modules developed under US patent regulations are prohibited from being exported to the Republic of Korea.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엔 해킹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진짜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던 실험동. 어제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엔진을 시험 가동하던 동료들이 있던 곳이었죠. A-GERO MK. 우리가 5년 동안 매달려 만든 꿈의 엔진. 한국 최초의 자주개발 전투기 엔진. 그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연소 제어 모듈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불꽃이 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제 박사 시절의 지도 교수이자 지금은 미국 국방부의 첨단기술국 부국장이 된 로버트 그레이. 그는 늘 저에게 너는 시스템을 보는 눈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MIT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려 할 때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연구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 여기서 남아 진짜 기술을 배우라. 그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짐을 싸서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후 10년. 저는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이번엔 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전화는 짧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유진, 이건 정치적 결정이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한국은 아직 그 기술을 단독으로 다룰 단계가 아니야. 너도 알잖아. 엔진은 생명과도 같은 거야. 우리가 통제해야 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날 제자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하지만 저는 내 나라에서 나만의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연구실 회의실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소식은 퍼져 있었습니다. 실험을 멈춘 연구원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팀장, 그리고 입술을 깨문 후배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화이트보드 한가운데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불꽃의 방정식을 다시 쓸 것이다. 이번엔 우리 손으로.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곡 연구단지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실험실, 자료실, 개발동. 모든 조명이 켜진 채로 밤을 새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없어진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AI 없이 불꽃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상상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기술의 수입국이 아니라 창조국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요. 단순한 코드나 회로의 조합이 아닙니다. 기술은 신념입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가 공급해줘야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대한민국이 그 기술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누가 우리의 불꽃을 끌 수 있죠? 칩 하나가 없다고 우리가 멈춰야 하나요? 우리는 다시 붙이면 됩니다. 이번엔 우리 방식으로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뭘 하겠다고 나선 건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화가 났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력한 존재처럼 취급받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걸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현실이. 저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A-G 이하로 MK. 이 엔진 설계 도면이 떠 있었고 손에는 커피가 아닌 고장난 AI 칩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조그만 회로 속에 담긴 수천 줄의 코드와 열 통제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의 꿈. 우린 모든 걸 그 칩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은 우리도, 우리 편도 아니었죠. 그날 아침, 저는 모든 실무 책임자와 연구 파트너들을 소집했습니다. 비공식, 비공개, 비예산. 이건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는 90일간의 그림자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대체할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AI 없이 AI보다 정밀하게 불꽃을 읽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사람이 계산하고 기계가 따라오는 구조. 지금부턴 우리가 이 연소를 지배합니다. 정적. 누군가는 절 믿지 않았고,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눈빛 하나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플레임 팀 FLAM이 TEAM이었습니다. 연소공학계의 괴짜, KAER 대전항공연소연구소의 박진명 박사. 반도체 프로토타이핑의 귀신, 포항의 정유진 엔지니어. 그리고 AI 대체 알고리즘 모델링 전문가, 저. 세상은 아직 몰랐지만 이들은 전투기 하나를 다시 띄울 대한민국 기술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시간이었습니다. 딱 90일. 우리는 A-G 이하로의 비행 실험이 예정된 청주 시험장에서 엔진 점화를 완료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도, 단 하루의 지연도 허락되지 않는 미션. 게다가 미국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반도체 공급업체 3곳에서 부품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정황이 돌았죠. 또 다른 주말엔 실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KAER 내부에서 미확인 인물이 진명. 박사의 연구실에 침입해 연소 테스트 데이터를 복사해간 CCTV도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전투기를 만드는 건지 전쟁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데 바로 그날 밤 11시 42분. 제 개인 메일로 한 통의 익명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린다 고메즈. 당신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훔치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항공시스템 계약부 내부 직원입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미국 측이 한국의 AI 연소, 알고리즘 데이터 일부를 복제하려 한 내부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전 먼저 특허를 선점하라. 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 팀은 복수심과 책임감으로 미쳐 있었습니다. 3주차 반응형 연소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단계까지 끌어올렸고 5주차 실시간 열 제어에 성공했습니다. 8주차에는 AI 칩 없이도 연소 안정성을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코드를 완성했죠. 모든 연구원이 말이 줄었습니다. 누구도 될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린 불꽃을 해방시키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연소는 미국이 설계한 칩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방정식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죠. 90일이란 시간, 끝날 수 없는 실험, 그리고 실패할 경우 우리가 잃게 될 모든 것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팀 모두가 어떤 결말이 오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라는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단순히 엔진을 만든 게 아니라 나라의 숨결을 다시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기술은 정말 수출입 상품인가요? 아니면 한 나라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일까요? 90일. 그 숫자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온 건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시험 비행 전날, 저는 연구실 바닥에 앉아 엔진 점화 프로토콜을 10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혹시 어디 하나라도 오류가 나진 않을까? 혹시 한 줄의 코드라도 누락됐을까? 청주 공군기지의 시험 비행장. 7월 31일 아침.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간 뜨거운 여름날. 우리는 한국 땅에서 한국이 만든 공식만으로 움직이는 최초의 자립 전투기 엔진을 점화하려 했습니다. A-G 이하로 MK. 심장은 불꽃의 방정식. AI도 미국산 칩도 없었습니다. 전날 밤 누군가 저에게 말했죠. 정말 이걸로 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냈으니까요. 시험 현장에는 언론도, 군 관계자도, 산업부 고위 공무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중엔 미국에서 날아온 로버트 그레이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틀렸던 걸까? 그 한마디에 지난 10년의 제 선택이 정답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비행통제센터에서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시스템 준비 완료. A-G 이하로 MK. 이 독립연소 시스템 가동합니다. 플레임 알고리즘 점화. 그 순간 4초의 침묵. 그리고 우우웅 강철이 진동하고 활주로가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정말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소 안정성 99.98%. 온도 반응 속도 기존 대비 21% 향상. 진동률 0.008%. 에너지 낭비율 4.2% 감소. 모든 수치가 우리가 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보다 뛰어났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데이터를 한 줄의 외부 코드도 없이 100% 한국산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기지 외곽에서는 외신 기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이건 그냥 비행기가 아니야. 이건 선언이야. 그날 오후 시험 성공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 BBC, NHK, 르몽드, 알자지라까지 모두가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죠. KUREA DCLARES TCHNOLOGICAL INDEPENDENC THE FIRE DOESNT NED PER MISSION TOBURN 유럽 국가들 몇 곳은 바로 한국 엔진 기술 도입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당황했고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아래 작은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별이 하나 둘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꽃이란 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증명했어요. 기술이란 누가 갖고 있는 걸 빌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고 책임지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증명의 순간 하늘은 정말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공식, 우리가 쓴 식, 그리고 우리만의 불꽃으로요. 그날 저는 제 인생 전체를 걸고도 후회하지 않을 한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벅찰 줄 몰랐어요. 그저 불꽃 하나. 그런데 그 불꽃은 단지 엔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하늘을 다시 태운 건 엔진이었지만 제 마음을 태운 건 바로 그 모든 여정이었어요. A-G 이하로 MK. 이가 독립 엔진으로
시험 비행을 성공시킨 다음 날, 우리 팀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누구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고, 누구는 며칠 휴가를 떠나고, 누구는 그냥 집에 가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고 하더군요. 저는요, 그날 밤 연구실 창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실험실, 아직 치우지 못한 회의용 화이트보드, 그리고 구석에 쌓인 테스트용 연소기. 모두 끝났는데도 제 가슴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해낸 게 맞을까요? 진짜 독립한 걸까요? 아니면 잠깐의 반짝임일까요? 그 질문에 저는 아직도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 며칠 뒤 유럽에서 기술 협력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 이전까지 공급자 마이너스 수입자 관계였던 기술의 질서가 이 한 번의 시험 비행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유엔 기술이사회에서도 한국의 기술 독립을 다루는 특별회의가 열렸고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처럼 독립기술 체계를 만들고 싶다는 선언을 내놓았어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로버트 그레이 박사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게 기술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난 내가 보여준 철학을 배웠어. 유진, 너는 연구가 아니라 선언을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인정받고 싶었고 10년 동안 이해받고 싶었던 그 사람의 진심을 그 한마디에 담아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공식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수십 개국 언론이 모인 자리, 수백 개의 카메라. 다들 저에게 어떤 기술적 해석을 기대했지만 저는 그냥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엔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꺼버렸던 가능성을 다시 점화한 것입니다. 이 불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기술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돈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퍼지는 냄새, 불빛이 비치는 물웅덩이, 그리고 마치 축포처럼 번지는 천둥 소리. 그 순간 깨달았어요. 불꽃은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 우리가 만든 그 엔진의 불도 화려한 자본이나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밤을 새우며 손으로 만든 방정식 하나, 서로 믿고 기대며 버틴 동료들, 그리고 그 모든 걸 버티게 한 왜라는 질문에서 올라왔다는 걸요. 시험 비행 이후 저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뭐냐? 해외로 진출할 계획은 없냐? 전개에 나설 생각은 없냐? 하지만 저는 그냥 작은 회의실에서 다시 칠판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손에 분필을 들고 열을 계산하고 이건 왜 이럴까? 를 다시 묻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불꽃은 성공이 아니라 질문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제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순간 당신 안의 불꽃은 가장 밝게 타오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계산한 꿈이라면 그건 언젠가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해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공식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절대 수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다시 쓴 불꽃의 방정식.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신념과 선언이었다고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불꽃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혁신의 불꽃을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